조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970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. 70년 11월 13일에 전태일이 분신 자살했습니다. 저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.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한자를 좀 배웠을 건데 요즘 그때 근로기준법이 전부 한문으로 된 근로기준법밖에 없지 한글판 근로기준법은 그때는 없었습니다. 그 한글판 근로기준법이 처음 나온 거는 조그마한 수첩처럼 만들어서 제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한 73년 이후에 유신 시대 이후에 처음 한글판 근로기준법이 아주 손바닥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. 제가 보관하고 있고 지금 전태일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서 달라 그러는데 아직 제가 안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청계천에서 제가 이제 70년에 입학을 했다 71년에 시위를 하다가 그때 여러 가지 복잡한 시위가 많은 시위로 제적이 돼서 그 뒤로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바로 이제 청계천에 그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소선 그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가 사는 판자촌 쌍문동 208번지 그 판자촌 그 전태일이 지은 판자집입니다. 산속에 거기에서 이제 청계노조 간부들을 밤에 야간에 제가 만나서 한자와 일반 상식 그 책이 일반 상식이라는 시험본입니다.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주로 뭐 밤늦게 공장에 일 마치고 거기 오기 때문에 밤에 뭐 잠깐 이렇게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 하다 보면 공부는 못하고 그냥 자고 그 사람도 새벽에 또 가고 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학이 아니라 이제 집에 전태일 집에 가정교사 비슷하게 제가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걸 좀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 재단 보조 이런 걸 배워가지고 청계천에 취업을 해서 좀 있었는데 해보니까 뭐 너무너무 힘들어요. 아침 일찍 나가서 한 12시간 이상 13시간 이렇게 일하고도 하고 나니까 뭐 만원 주는데 도저히 힘들고 매일 제가 인격적으로 모멸을 많이 당해서 저는 이름도 없어요. 그냥 김씨 저는 이제 그때 21 때인데 김씨 이렇게 부르지 이름은 그 아예 장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 옷 만드는 봉제 공장에는 저보고 그냥 김씨 봉투도 그냥 김씨 써가지고 그냥 많은 그런 거 요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좀 김씨 안 되겠어 딴 데 가봐 이러면 해고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일하다가 또 해고됐다가 딴 데 가면 또 딴 걸 시키면 뭐 그 다음에 다리미질을 시키면 다리미질 뭐 또또라고 제가 좀 몇 달 했는데 또또는 옷에 이렇게 아동복에 단추를 달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또또라고 하는데 근데 또또 뭐 시야계는 마지막에 이제 간추려서 넣는 거 재단 보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했는데 제가 거의 한 1년 안 되게 한 몇 달 해보니까 힘들어 도저히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된 거는 당시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있었습니다. 제가 상과대학 다녔는데 상과대학에는 당시에 이제 뭐 저기 우리 여러분 다 많이 들으신 신영복 이분이 통역당 잡혀가고 신영복 선생만 잡혀간 게 아니고 박성준이라고 한명숙 총리의 그 남편 되는 분. 뭐 하여튼 68년 제가 입학하기 2년 전인데 학교 안에 모든 서클을 완전히 삭스를 해버렸어요. 그때 이제 김일성 북한에서 책도 받아오고 돈도 받아오고 뭐 이런 북한하고 왔다 갔다 그 주범 김종태라는 사람이 북한에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타고 저
전라남도 그쪽에 가서 배를 타고 북한의 해주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직접 그 무기도 싣고 오고 책도 가져오는 그런 북한에서 아직까지도 아마 그 사람들은 통역당 사람들은 북한의 영웅들입니다. 아직도 그 이름을 이용해서 김종태 평양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해주 사범대학은 김종태 사범대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, 이제 그 뒤에 1983년 4년 강철 서신을 쓰는 김영환 이런 사람도 전부 북한의 구국의 소리, 한민전의 소리, 이게 다 통역당 사람들이 만든 대남 방송입니다. 여기서 이제 주체 사상을 강의를 합니다. 그런 식으로 이 통역당이라는 데는 정말 북한하고 깊이 관계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사형이 3명이 사형됐고요. 사형된 3명 중에 2명이 제 고향 경북 영천 국회의원 김상도의 바로 밑에 친동생이 김종태가 주범입니다. 그 사람이 사형, 그 조카 김진락이 사형, 그 다음에 그 친구 이문규 사형, 3명은 사형이고 그 다음 번이 신영복입니다. 그 다음에 한명숙 씨 남편, 그 신영복은 20년 20일을 감옥에 살고, 그 밑에는 바로 박성준,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 15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사관대학의 분위기가 마르크스 이런 공부도 하고, 당시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거, 자본론 그런 것도 하는데, 우리 상과대학 교수를 하는 당시에 안병직 교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계셔.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, 안병직 교수가 제가 이제 제적이 돼서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, 우리 선배가, 그 사람도 제적이 됐는데 안병직 교수 집에 좀 놀러를 가자. 그래서 제가 놀러를 갔어요. 놀러 가니까 안 교수님이 저보고, 뭐 김군 대학을 뭐 꼭 졸업해야 되냐? 근데 10월에서 제가 올라와서 그 학교 보낸다고 왔는데 졸업해야죠. 그러니까 대학을 왜 졸업해야 되냐? 뭐 이렇게 이제 물어가지고, 그 안 교수님이 완전히 좌익입니다. 그때 마르크스 주의, 레닌주의까지는 아닌데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개인 지도처럼 저를 계속 만난 겁니다. 입대일로 만나가지고 지도를 해서, 이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혁명을 해야 되는구나. 혁명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혁명입니다. 그때. 그 나중에 이제 모택동주의도 제가 그 안 교수님 통해서도 공부도 하고, 다른 뭐 그 서클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. 상과대학 그 조그만하지만 그 전체 분위기가 그때는 지금처럼 관악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홍릉 옆에 고려대학 옆에 지금 서울사대부고 있는데 조그마한 학교예요. 한 학년이 195명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좌익이 아주 그냥 너무나,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노동자 계급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해서 결정적 시기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. 통역당하고 제가 했던 거하고 다른 거는, 통역당은 북한에다가 직접 그 두목이, 김종태는 두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받고 무기를 가져오고 책도 가져오고, 그런데 우리는 북한하고 관계를 가지면은 바로 이거는 탈로가 나서 죽는다. 그럼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속한 그룹은 북한하고 관계는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경계를 했습니다.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장 생활을 그 뒤로 계속 해나가다가 나중에 75년도에 제가 다니던 이제 공장에 들어간 겁니다. 한일도로구라고. 지금은 개봉역 앞에 있는데, 그 당시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, 그때 그 공장에 들어가서
제가 노조 위원장이 된 겁니다.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있는 그 노조를 그 다음 사람들이 만든 걸 제가 대표자로 돼가지고 그때 한 1,500명 가까이 되는 공장 규모가 큰 겁니다. 그래도 거기에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하던 도중에 이제 제가 소속된 그 비밀 지하 서클 한 70명이 잡혀갔는데 남영동 대공분실에 거의 다가 다 서울대학교 우리 선배들이었어요. 한꺼번에 몽땅 일망타진되는데 제가 통역당 다음에 또 인혁당이 있고요, 난민전이 있고 그 난민전하고 우리가 같은 시기에 움직이는 난민전은 도시 무장 폭동 강도짓도 하고 이랬습니다. 그 국회의원도 지금 있어요. 이하경이라는 국회의원이 이제 그 강도단 해성단이라는 강도단 소속이 지금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다 겪은 거기 때문에 저보고는 이야기 그 한 사람 없어요. 뭐 조작이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폭력적 방식은 안 된다. 국민들이 의식화, 노동자가 의식화가 되어야지 무조건 몇 명이 칼 들고 설친다고 혁명이 안 된다. 상당히 온건하니까 우리 서클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런 미적지근하고 온건한 방식으로는 혁명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다가 그 과격한 난민전으로 다 가버립니다. 그 난민전이 그렇게 칼 들고 설치다가 다 일망타진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사했던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사람들이 그 수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그룹으로 수사를 해가 우리가 한 70여 명 잡혀가서 14명이 구속이 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이제 상당히 밑에 낮은 사람이에요. 제일 우리 두목은 4.19 때 횃불회를 하던 김정강이라는 분이 그분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좌익 서클들이 지하에서 학생운동을 움직이는데 우리 그룹은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옮긴 다음에 서울대학교 거의 대부분의 이념 서클을 우리가 다 장악했어요. 그 밑에 이제 이 밑에 그런 혁명적인 사상 이념 비공개 그룹이 그 학교 학내 서클을 움직이고 그 서클이 학생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층적 비밀 조직의 핵심부가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. 제가 상당히 지금 좌익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 안에 골수 중에 아주 그 엘리트적인 위치 혁명가들로 보면은 그런 위치에 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 이야기를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제가 글 쓴 데서 다 되어 있질 않은데 그래서 제가 보는 노동운동은 그냥 노동운동이 아니고 사상 이념적인 목표, 지향을 가지고 혁명의 방법으로 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민주노총의 양경수라든지 지금 간첩 그 석권으로 하는 조직국장 구속되어 있습니다. 4명이 구속되는데 석권으로 하는 조직국장하고 금속노조의 2명의 간부와 또 그 다음에 1명의 보건의료노조 실장인가 이렇게 4명이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한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민주노총 쭉 구속이 지금 많이 되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작업을 해가지고 한국노총 안에도 지금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게 다 드러났어요. 그럼 어떻게 아냐? 최하 10년 정도는 이 움직임을 계속 지금 추적하는 그게 국가정보원입니다. 간첩은요, 내 간첩입니다 하고 서부쳐 다닌다든지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나 광화문 앞에 와서 나 간첩입니다 하고 흔들면서 시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. 자기 위치를 현재 국가보안법 아래서 대체로 숨깁니다.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이나 그 다음에 옛날 요즘에 없어졌습니다. 경찰 대공무실 인선 딱 보면 압니다. 그래서
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국 노동운동의 이 극렬한 점은 북한에 있는 그런 남조선 해방 혁명 또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어떻게 당신이 아느냐? 북한이 우리나라 은행 같은 걸 터는 해킹을 한다고 그러죠. 북한만 해킹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나라도 해킹하고 미국도 해킹하고 일본도 해킹. 해킹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해킹을 국가기관에서 국가정보기관에서 상대 국가와 각 곳을 전부 해킹합니다. 그거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의 간첩 같은 거 있습니다. 세계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.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간첩들이 움직이는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. 미국에서 CIA도 와 있고요. 일본에서 우리나라 보내, 중국에서 가장 많이 와 있고. 그 다음 북한에서 온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쪽 남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자세한 거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요지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노동자들이 배가 고프다. 밥을 더 주세요. 월급이 적습니다. 월급 더 주세요. 산업재해가 많이 나니까 산재를 막아주세요. 이런 것은 순수한 노동운동입니다. 뭐 그거는 괜찮아요. 그게 아니고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수단을 사유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도,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착취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착취를 없앨 때만 노동해방이 되는 것이다. 이 이론. 지금 여기 보면 노동해방이라는 깃발 들고 오잖아요. 이 노동해방이라는 말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접니다.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죠. 노동해방입니다. 원래 박기맥이라는 사람이 본명이네. 제가 다 이제 그 옛날 말로 하면 지도한 그 시도 쓰고 노동의 새벽 이런 거. 그래서 이 민주노총도 제가 만드는데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요. 민주노총이 만들어질 때 제 과정이 제가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. 언론노조도 KBS나 당시에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거 조직할 때 제가 가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정교조도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그 이념 서클에 그 친구 후배들을 통해서 그 정교조를 의식화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그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라는 그런 학습을 하면서 이게 학생들과 학교를 혁명적 의식으로 바꾸는 그게 정교조가 출발입니다. 그래서 그 그룹들이 저는 처음부터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당신이 맞냐? 오, 맞다. 기록이 있느냐? 기록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있고 다 그게 제 말씀은 그 다 사실입니다. 근데 왜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와 있냐? 지금은요, 이 사람들이 제 경험만으로도 제가 70년부터니까 53년간 밑에서 계속 작업하는데 그 전에도 통합당으로 따지면 더 많이 올해 55년이죠. 그 밑에 그 전에도 인혁당 있어요. 그다음에 이 뿌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깊어요. 오랜 세월 동안 학교를 의식화, 학생들을 포섭, 그다음에 뭐 불평, 불만, 분자, 성분이 아주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을 의식화를 하고 조직화를 해가지고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대중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그리로 침투를 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움직이면서 투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? 그게 왜 노동개혁에 그런 게 들어가느냐?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사입니다. 평생 검사를 했습니다. 이분은
직감적이고 본능적으로 이 법에 맞다 안 맞다, 이거 법에 범죄야, 이건 아니야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본능적으로 그걸 반응을 하는 분이에요. 저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평생 그 직업이 검사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, 지금.